자, 13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좀 이 문제들을 풀면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딱 푸는 방법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어떤 문제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푸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 그냥 어떤 유형으로 풀어, 그 정도까지만 딱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고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13번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문제 유형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가보도록 하자.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라고 얘기를 했어.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라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실수 t에 대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fx라는 게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t의 x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뭐야? tx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먼저 해석할 게 뭐냐면, 자, 문제 봐봐. 그냥 답을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전부 다 해석하고 이 모든 변수를 생각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서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봐봐.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있을지 작을지, 그러니까 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냐면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구성을 어떤 식으로 잡아놨었어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천천히 한번 가볼게. 봐봐. 일단 이차함수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쨌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 이쪽에 대해서 접선 나오는 거랑 이쪽에 대해서 접선 나오는 거, 얘네 둘이 포인트가 될 거야. 집중. 자, 그럼 여기서 접했으니까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거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고, 얘일 때는 딱 교점이 하나고 얘보다 클 때는 교점이 0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불연속인 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을 때 정확하게 지금 교점이 하나인데 얘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 교점 2개, 조금 더 작게 되면 교점이 0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불연속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 즉 불연속인 점이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뭐 이제 여기 접하는 상태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 이렇게 접하는 상태. 이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0,0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여기를 지나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접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접선이야. 그지? 그리고 거기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서있다, 작아진다, 조금이라도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걸 우리가 500만 배 확대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함수거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조금 왼쪽으로 갔을 때도 거의 0, 거의 0, 거의 0, 거의 0, 거의 0 음수 이렇게 되고, 여기도 거의 0, 거의 0, 거의 0, 거의 0, 거의 0 양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나게 되면서 기울기가 여기서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0이었을 때의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작아지게 되면 이쪽에서 교점이 2개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이쪽에서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긴 불연속인 점이 어디밖에 없느냐? 여기 기울기에서만, 이거 기울기가 0일 때만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문제에서 불연속인 거 2개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볼 수 있냐, 세 번째 그림은 사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닥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2개씩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되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네. 그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는 닥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함수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y는 x라고 이렇게 놨었을 때, 이거 기울기가 몇이랑 몇일 때 지금 그거라 그랬어? 불연속이라 그래. 문제에서 힌트 줬잖아. 마3이랑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1인 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보고, 또 fx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3x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시티가 0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시티가 0이다.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어쨌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뭐가 문제였어 이 새끼야? 봐봐, 지금 14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조금 조그맣게 쓸게. 왜냐면 쓸 공간이 너무 없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fx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지. 자, a는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고, fx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니?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지금 일단 알려준 상태야. 자, 계속. 그리고 k라는 게 3분의 2a보다 크다라고 했었을 때, 자, k라는 게 3분의 2a보다 크다라는 이 가정 하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될 건데, 실수 k에 대해서 다음에 gx라는 것을 새로 이제 정의를 해줬대. 자, gx 가보자. gx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일단 x-k에다가 fx를 곱했죠. x-k에다가 fx를 이렇게 곱해준 상태고, 거기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k부터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일단 뭐 정석적으로 그냥 접근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딱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면, 당연히 두 가지 생각이 일단 들었어야 되는 거고, 일단 x에다 몇을 먼저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k를 먼저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지. 그래서 k를 대입시켜버리면, 잠깐만 봐봐, 근데 여기도 사라지네? 그러니까 식을 잘 만든 거야. x-k까지 이제 생겨버렸으니까 x에다 k를 대입하는 순간 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에다가 k를 대입시키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게 되겠고, 자, 두 번째 뭐 할 거야? 미분을 하게 될 거라는 건 뭐 워낙에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바로 미분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럼 g'x라는 것은 어쨌건 앞에 거 미분시켜버리게 되면 fx가 남겠고, 뒤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플러스 x-k의 f'x가 이렇게 남겠고, 이 뒤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마이너스 f의 x까지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지. 근데 여기 fx, fx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gx라는 거, g'x라는 것은 x-k라는 거에다가 f'x를 이렇게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아. 근데 잠깐, fx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실 f'x를 저걸 미분시킨 걸 여기다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3x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는 뭐가 나오게 돼? 2ax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x-k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f'x라는 것은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 안에 있는 건 뭐가 나오니?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 나와? 2a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다시. 그럼 우리는 어쨌건 이게 g'x가 0이 나오는 거랑, 그리고 양수, 음수 이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잖아, 도함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를 3x로 묶어버려서 값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x-k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 나오니? x에 마이너스 뭐 나와? 3분의 2a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답이 나오겠지 뭐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확신이 있어야 돼. 출제의 의도대로 잘 풀는지 안 풀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이 문제에서는 k 값이 지금 3분의 2a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어졌잖아. 아니, 왜 주어졌는데? 왜? 주어진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봐봐, 여기 근을 갖게끔 돼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했지. 근데 지금 여기 0 만드는 건 k고 여기 0 만드는 건 3분의 2a잖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k일 때 어떻게 됐대? 3분의 2a보다 더 큰 값이 나왔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봐, 0 만드는 값이 보면 여기가 지금 0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k랑 3분의 2a가 있을 때는 k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x라고 3분의 2a라고 넣을 수 있고, 여기에 k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건데, 뭐 윈지 RN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g에다가 k를 대입시켰을 때 원래 몇 나왔었어? 0 나왔었지.
그럼 g에다가 k 대입시키면 0 나오는 거 이렇게 딱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g'에 k를 딱 대입시켜버린 게 0 나왔으니까 여기선 아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원래 양수였잖아, fx가. 그지? 그럼 이거를 곱해버려도 그래도 이건 최고차항 계수 양수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얘는 0이 나오게 되면서, 자, 여기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극대값, 얘가 0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수인 건 명확하지만 여기에 극소값은 그 양수에서 얼만큼 내려갔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여기서 극소값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극소값이 더 작은 0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짐작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억 뭐라고 얘기를 했니? gx가 어디에 접한다고 얘기를 했어? x축에 접한다고. 이건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g'이 g에서 k값이 0이 나왔는데 g'의 k값에서도 0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맞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고, 니은을 보자. 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k가 뭐보다? 3분의 4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일 때 h의 k가, 자,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봐봐. h의 k라는 얘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집중해봐. 문제에서 뭐가 지금 핵심이 되는 거냐면, 어쨌건 간에 여기 극소값 0 나오는 거 알고, 여기 극대값 몇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나왔고, 여기 극소값 몇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아예 hx라는 함수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hx를 뭐라고 설정해 줬냐면, 최소값을 hx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k값에다가 몇을 대입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얘는 이 값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0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된다는 얘기는 이건 최소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랑 값을 비교했을 때 최소값은 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양수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전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를 대입시킨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게 되는지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 됐지? 자, 그럼 봐보자. 그럼 이 니은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범위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니은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g에다가 0을 대입시킨 이 함수값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갈라지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문제에서 지금 하라는 대로 출제자의 의도대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천천히 잘 따라와봐. 봐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g에다가 0을 대입시켰다는 얘기는 저기 x에다가 0을 대입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g에다가 0, 즉 x에다가 지금 0을 대입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첫 번째 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라는 거에다가 f에다가 0을 대입시킨 이런 식으로 되겠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k가 되겠고 0이 되겠고 ft dt가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f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 뭐 나오는지는 그냥 문제에서 나왔지. 0 나오니까 사실 얘는 그냥 지워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g에다가 0을 대입시킨 거 다시 한번 써볼까? 이거 양수니까 어쨌건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까지 없애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t지, 저것만 t로 우리가 대입시켜버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에 dt라고 이렇게 놓으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0 대입시킨 건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k 대입시킨 거만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적분시켜버리면 4분의 뭐 t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k를 대입시킨 것까지 해서 그냥 구하자. k를 대입시켜버리면 그럼 이건 k의 4제곱이 되겠지. 변수 k로 바뀌게 될 테니까. 다시. 그리고 얘도 미분시켜버리면 3분의 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여기도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 a에다가 k의 세제곱이라고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인지가 지금 중요한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젠지 0보다 작을 때가 언젠지가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최고차항이 k의 4제곱인 거고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게 k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더 작은 걸로 묶어버리면 되잖니. 얘는 그럼 묶어버리게 된다면 얘로 묶어봐. 어떻게 되겠어?
뭐를 묶어? 그냥 전체를 묶어봐. 전체를 묶어봐 그럼. 뭐 3분의 a의 k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보게 된다면 여기 앞에는 뭐가 남는 거야 그럼? 뭐를 곱해야지 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원래 있었던 거 4a분의 3의 k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잠깐만. 문제 자체에서 뭐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래? 3분의 4a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지. 그지? 여기 봐봐. K값이 3분의 4a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 그게 왜 그런지 봐봐. 이 K에다가 3분의 4a를 대입시킨다고 봐보잔 말이야. 그럼 정확하게 몇 나와? 0 나오는 거잖아. 알겠냐?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0에서 3중근. 이거 그냥 X라고 취급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거야. 그리고 여기는 4a분의 3x-1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3중근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중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더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됐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값이 몇이 나오는 거냐면 3분의 4a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뭐야? 0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마무리한다. 잘 들어. 그러면 문제에서 3분의 4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잘 봐. K값이 만약에 3분의 4이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봐봐. K가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얘를 대입시켜버리면은 함수값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와. 이 그래프 뭐였냐고? 이거 G의 0값인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K값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높낮이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 봤더니 K값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게 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G의 0에 대한 함수값, 즉 여기서 0을 대입시킨 함수값을 보는 거지 0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뭐가 나와? 0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hx를 보게 된다면 여기 0, 여기 0이 나오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뭐. 대충 됐어? 지금 G에다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 뭐냐면 G 0. 근데 G의 0은 K값에 따라서 지금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함수란 말이야. 그 높이를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4차 함수가 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K값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 G의 0값이 양수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K값을 내가 증가시키면서 이 함수값은 계속 작아지잖아. 그럼 이 함수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상태의 그림으로 보면 돼. 함수값이 작아져 하다가 어딘가에 함수값이 다시 커져.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T가 그냥 K가 시간이라고 따져도 무방할 것 같아. 괜찮지? 그럼 봐보자.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값이 음수란 얘기는 여기 0이잖아. 여기 0을 대입시킨 함수값. 이게 음수란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 그래프로 봤을 때 최소값이 누가 나오냔 말이지. 최소값 얘가 나오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자, 내가 함수를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즉 K값이 0보다는 크고 뭐보다? 3분의 4 뭐야? 3분의 4a보다는 작다. 뭐 사실 등호가 있건 없건 상관은 없겠어. 왜냐면 이거 연속한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냥 쓸게 뭐 상관없으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함수를 따라갈 거냐면 여기 사이에서는 최소값이 이 함수를 따라갔을 거란 말이야. 이 함수식은 얘였을 거란 말이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4분의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k의 세제곱이라는 걸 따라갔을 거고 그 범위 바깥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k가 0보다 작다 혹은 k가 3분의 4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이 범위에서는 그럼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되겠다? 0이 나오게 되겠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무슨 함수다? hx 함수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석 괜찮지? 오케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문제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문제가 딱딱딱 구성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과하게 친절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으면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줘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췄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자, 디귿 봐볼게, 디귿. 디귿 그럼 3분의 2 a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잠깐 봐봐. 얘들아. 아까 여기서 3분의 4a가 여기가 나오지 않았니? 그지? 그럼 3분의 4a가 여기가 이렇게 나왔으니 3분의 2a라는 건 얘 정확하게 절반이잖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거 미분시켜서 0 나오는 값이 몇이었어? 이거 미분시켜서 0 나온 값. 미분시킨 게 얘 아니니? a네. 그지? 그럼 여긴 그 값이 여기가 a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3분의 2a라는 건 말이야. 여기가 3분의 3a니까 3분의 2a는 대충 이 정도 되겠네. 대충 가보자. 그럼 여기보다 큰 값일 때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란 말이지.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 3분의 2보다 큰 값이었을 때, 3분의 2a보다 큰 값이었을 때 임의의 원소 K1, K2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 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 지금 여기서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벌써 파악을 했잖아. 그리고 3분의 2A가 지금 여기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3분의 2A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어디가 바로 최소값이 나오고 어디가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K값이 만약에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당연히 여기가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K값이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최소값이 여기가 나오게 되겠지. K값이 여기다 크거나 같다면 최소값이 여기가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이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에 대한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가장 큰 수 나오는 거에서 가장 작은 수 나오는 걸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가장 큰 수는 몇이 나오게 되겠어? 0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수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여기 a를 대입시킨 함수값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 a를 대입시킨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봐봐. 그래서 h에 그냥 a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x인데 여기는 k야. hk라고 쓸게. 그럼 a를 대입시켜버리면 여기는 4분의, 그러니까 12분의 3이고 12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a라고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지. 4제곱이니? 4제곱이라고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렸으니까 얘가 바로 즉 12분의 a의 4제곱. 얘가 바로 차의 최대값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어 이거? 3분의 4라 그랬어? 3분의 4. 그럼 a는 풀마 2. 근데 마이너스 2는 안 되지? 플러스 2만 되지? a는 2.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칠판 보지 말고요. 다시 한번 본인의 머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봐봐. 얘들아 단면 시험지 지금 하나 더 줬잖아. 거기다 한번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맞지? 정리하세요. 시작. 20번은 문제 자체가 되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뭐 팁 줄게. 좀 마무리 작업 정도 이 정도까지만 딱 있어요. 봐봐. 지금 20번은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잖아. 살짝만 볼게. 자 봐보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다 됐고 맨 마지막에 이거 구해버린 것까지 이것까지만 보자. 2의 알파승에다가 마이너스 값이었나 플러스 값이었나 몇이야? 마이너스 값이니? 2의 마이너스 알파승. 그러니까 t 값을 구했을 거 아니야? t 값 몇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얘기거든. 근데 애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게 되면은 뭐 t 치환 시켰었으니까 뭐 다른 거 s로 치환 시켜서 본다면 얘를 s로 치환 시켜서 얘를 s라고 놓고 마이너스 이거 s분의 1이라고 넣어서 이런 식으로 풀면 이제 망해버린단 말이지. 왜냐면 시간을 우리가 아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딱 문제를 봤었으면 출제자 의도대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뭐였었어?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2의 m제곱 어쨌거나 m값은 쉽게 구했으니까 내비두고 문제 자체에서 지금 4의 알파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알파승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여기가 2의 알파승 값을 구해서 문제를 푸시오가 아니란 말이야. 출제자 의도 자체가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왜 이걸 치환을 시키고 앉았어? 이 상태에서 풀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전체를 어떻게 해서 제곱을 시켜서 4의 알파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알파승에 관련된 걸로 문제를 풀어라. 아예 출제자 의도 자체가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4의 알파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알파승 그리고 마이너스 2 있지? 넘겨버리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되고요. 제곱시키니까 플러스 4분의 9. 이 식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가 되겠지. 이건 이 정도 깨알 팁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21번인가요? 아니 21번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어? 아니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실수를 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21번은 체계적으로 했어?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똑같이 풀었다는 얘기잖아. 가볼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1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 가조건 그냥 바로 조건으로 들어갔어. 가조건 뭐라고 했어? A의 원 뭐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A의 3은 뭐다? 음이 아닌 정수?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나 조건 봐보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 어떻게 갈려졌다고 얘기를 했니? 첫 번째 a의 n에서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대. 근데 그럴 때는 a의 n이 그럼 양수래 음수래 뭐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자,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래. 뭐에다가? an에다가. 그래서 전에 있었던 항이 a의 n이라는 게 0보다 작은 즉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쨌건 양수화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양수면 그거에서 그 전 거를 빼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한번 가보자. 지금 문제에서 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건 간에 그럼 조건 자체가 2를 한번 대입시켜보잔 말이야. 2를 대입시켜버리면 이제 a의 3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a의 3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2를 대입시켜버리게 된다는 말은 여기다가 2를 대입시킨 즉 a의 2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걸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야. 사실 이건 그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a가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쓸 거니까 봐봐. 자,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시켜버리니까 a의 3이 되겠고, a의 3을 대입시켜버리면 여기가 a의 2에서 a의 2를 빼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2에서 a의 2를 이렇게 빼버려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우리가 조금 더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a의 1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정확하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알려줬었고, 그리고 a의 3이라는 건 음이 아닌,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애들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여기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봐봐. a의 3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얘를 빼버린 게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a의 2는 a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a1 플러스 뭐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n에다 3을 대입시켜버리면 a에 몇을 대입시킨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a의 3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 a의 3은 분명히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란 말이야. 음이 아닌 정수니? 음이 아닌 양의 정수지? 아니 그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럼 다시. 그럼 얘는 어쨌건 여기 A2가 A2에서 A1을 지금 빼버린 상태가 되는 거였었잖아. A2라는 건 그럼 자연수라는 잔석까지 우리가 찾아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A의 4, 그럼 A의 3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A의 3이 그냥 음이 아닌 정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조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얘 형태 자체가 그럼 뭐가 나오게 되겠냔 말이지. 위에 걸 쓸 거야 아래 걸 쓸 거야? 위에 거. 그렇게 된단 말은 얘는 뭐에서? A의 3에서 뭐를 빼줘? A의 2를 빼주는 거란 말이지. 잠깐 다시. A의 3은 근데 뭐였었냐면 A의 2-A의 1이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 그럼 여기는 A의 1에 마이너스 값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지. 자, 계속. 자, A의 5도 그럼 우리가 구해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4가 근데 마이너스 a의 1이래. a의 1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a의 4가 음수니까 그럼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 될 거야.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니까 얘는 2a의 1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계속 보는 거야. a의 6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규칙을 찾을 때는 말이야 5개에서 6개 정도는 무조건 봐주는 게 정석이거든. 이게 3개, 4개 정도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거랑 다른 게 나올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얘는 뭐가 나오게 되겠니? a의 5에서 그럼 뭐가 나와? a의 4를 빼버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a5라는 건 얘고 a4라는 건 얘가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럼 뭐 나와? 3a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이제 흐름 나오는구나. 오케이? 조금만 더 보자 그럼. a의 7이라는 건 a의 6에서 마이너스 a의 몇이야?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게 되겠어? 당연히 a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흐름 파악이 됐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쨌건 지금 a가 0보다 a의 2가 0보다 크거나 나왔을 때도 있는데 두 번째 a의 2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가보자고. 애초에 여기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의 3을 우리가 구하려면 a의 2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다가 곱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다시 a2가 뭐라고 문제에서? 음수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풀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a3는 그럼 뭐가 나오게 되겠어? 0보다 큰 양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래서 4를 대입시키면 a의 4는 다시 a의 3이 그럼 양수냐 음수냐인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거야. 오케이? 양수면은 그 전 걸 다시 빼면 되는 거니까 a의 3 마이너스 a의 2라고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계속 a의 3에서 a의 2를 뺀 건데 a의 3이라는 건 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버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3에 a의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 물론 얘도 0보다 어때? 크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a의 5라는 것도 다시 그럼 이제 a의 4에서 a의 3을 뺀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a의 2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어쨌건 지금 a1을 쓴 것 뿐이고 여기는 a2를 썼을 뿐이지 흐름은 완벽하게 똑같이 되겠네. 오케이? 개수만 다시 한번 세보자. 찬찬히 해봐. 찬찬히 시작. 이제 이쪽 이제 파트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한계치가 있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거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얘들아. 봐봐. 이런 거 혹시 기억을 하니 얘들아? 29번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얘네가 사용된 개념을 살짝만 내가 한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여기 잘 봐봐.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랑 4랑 6이랑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얘를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뭐 어떤 항아리 안에 그냥 2랑 4랑 6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복원 추출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걸 내가 x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나온 걸 내가 x2라고 할 거야. 근데 얘들아 봐라. 우리가 원래 2, 4, 6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건 두 번 내가 뽑는데 막 2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고 2, 6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래 있었던 숫자의 이 흐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될 거냐면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은 어쨌건 벗어날 확률이 조금 더 적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말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이 아니라 표본을 뽑아버렸다. 크기가 2인 임의 추출을 해버렸다. 사실 얘랑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 계산까지 지금 하진 않겠지만 EX가 있고 VX가 이렇게 원래 있었으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크기가 N으로 우리가 임의 추출을 해버리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기로 했니 이거는? 그대로 되기로 했지. 그래서 EX는 그대로 나오게 되길. 자 물론 이건
모든 표본에 대해서 전부 다 구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전부 다 구하지 않고 임의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파트였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평균을 알려주고 원래 있었던 평균은 모르는 상태. 선생님 모평균이랑 평균이랑 똑같잖아요. 전부 다 뽑았을 때 이건 만약에 내가 크기를 둘로 뽑는다고 하면 2, 4, 6이니까 여기도 2, 4, 6이니까 9개가 나오게 되겠지. 전부 다 뽑게 되면 같아. 근데 전부 다 뽑지 않고 95%의 확률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 파트가 되는 거라, 그러면 같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몇 개만큼 뽑았다라는 건 얘네들은 같은 거야. 모두 다 뽑겠다는 얘기니까. 자, 다음.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뭘로 나눈 값이 된다? n분의 vx가 된다. 자, 이 정도 개념까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랑 b랑 주사위가 있는데 동시에 던질 건데 3번 반복을 할 건데 n은 1, 2, 3 3번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수들을 각각 a의 n, b의 n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a의 n, b의 n. 아니 뭐 1, 2, 3번 우리가 할 거니까 얘도 a의 1, a의 2, a의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고 얘도 b의 1, b의 2, b의 3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2차 방식을 하나를 만들어 버렸는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n에 x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와 있어? 플러스 bn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뭐 됐고, 실근의 개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 d가 0인 거랑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랑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랑 이건 너희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이거 개수가 몇 개 나왔니? 저 3개. 3개. 큰 거 27개. 작은 거 큰 거 6개, 작은 게 27개. 오케이. 그럼 큰 게 6개, 그리고 작은 게 27개 이렇게 잡고 나서 생각을 하자. 봐봐. 이렇게 된 상태로 보게 된다면 어쨌건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지금 0개나 1개나 2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얘네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전부 다 더하니까 36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긴 36분의 0개가 나온다는 거 3 이렇게 나오고 2개가 나온다는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니까 3분의 27. 왜? 아, 오케이. 0개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 27이지. 그럼 1개가 나왔으니까 판별식 d가 36분의 3이 되겠고 여기 36분의 6이 되겠고, 어쨌건 이걸 가지고 통해서 너희들이 EX랑 VX를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사실 여기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있어.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V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걸 딱 보고 너희들은 아, 이게 뭐가 있었으면 문제가 완벽했었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어야 돼. 뭘까? 오케이. 3분의 x1, x2, x3까지 이렇게 됐었으면 이게 바로 표본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x바라고 왼쪽에다가 쓸까? 이거를 x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을 거야. 괜찮아? 표본을 뽑아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2의 x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이쪽 파트에서 어떻게 많이 이제 문제를 풀었었냐면 2분의 x1 플러스 x2 이거를 x바라고 놓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걸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봤었으면은 아, 이거 복원 추출해서 뽑은 표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V의 3배의 x바를 구하라는 얘기랑 어차피 똑같은 말이었었고, 그럼 얘는 V의 3제곱으로 나왔으니까 9 곱하기 V의 x바에 대한 걸 구하시오라는 말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다시 얘는 지금 크기가 몇인 걸 뽑았니? 크기가 3인 걸 뽑았었지? 그럼 원래 있었던 분산을 몇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 구할 수가 있었겠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오케이? 납득이 되지? 그리고 나서 보면 문제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이 개념대로만 정확하게 문제를 내버렸어. 참 잘 만든 문제인 거야.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시작. 말씀하세요. VX가 3분의 VX인 거죠. 뭐가? 이거? 아니, 이거? 뭐 얘랑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을 양변에 곱해준 거니까
3x바가 x1, x2, x3 원래 있었던 확률 변수 그냥 x1, x2, x3 있었던 거고 걔네들의 평균값을 구한 걸 x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지. 표본인 표본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3x바에 대한 거고 그럼 3x바니까 얘는 9vx바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세 개를 이미 추출을 했었을 때의 평균을 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지. 저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3도 방금 틀린 거죠. 아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쨌건 답이 때려 맞춰지긴 했는데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네. 정확하게 이걸 노리고 만든 문제예요. 이 개념을. 그리고 이미 추출이 나오게 됐었을 때 사실 고3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 이미 추출 파트에서는 딱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진행한 것들 한 번씩만 다시 풀어보고 그럼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